번째는 김주성 교수님. 다음 책이 나중에 우리 당명이 이제 3,200명의 공모작 중에서 3,200개의 공모작 중에서 골라서 그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했듯이 이번 디자인 작업은 4사람의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열흘 안에 이 로고를 만들고 디자인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작업하면서도 아주 미안했던 것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디자인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한테 그 새로운 로고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디자인 업계에서는 약간 또 어른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각 사람별 4명이 다 자기 직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제가 모아서 이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 로고들을 모아서 6개의 안을 다시 또 그 조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또 많은 생각들을 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물론 이번에는 조사 결과를 따라서 제가 로고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일부는 제가 쓰기 편한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로고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또 우리 안에 국회의원분들이나 당직자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안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크는 깃발입니다. 파란색의 이 4바가 이렇게 바가 4개죠. 4바가 같이 겹치면서 8개의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바는 이제 제 생각에 그 민주를 이루는 4가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유, 그리고 평화, 그 다음에는 진리와 정의입니다. 그 4가지 그 요소들이 만나서 민주당의 미음자를 이루면서 깃발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통 심볼이나 로고들 같이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똑같이 언제나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로고를 위해서는 좀 개방적인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강병인이라는 우리나라 캘리그라퍼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작업하신 로고 중에서는 미생 로고 쓰셨고요. 드라마. 그리고 정도전 타이틀도 이분이 쓰셨고요. 그리고 화요라는 술의 한글 글씨를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칼리그라피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칼리그라피를 쓰시는 분이고 제가 재밌는 얘기로 페이스북에 그 후보안을 올렸을 때 그 칼리그라피를 보면서 어떤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발 좀 칼리그라피스트한테 자문 좀 받고 해라. 이분이 쓰신 글씨를 보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이분하고 처음에 이 일을 칼리그라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끝까지 이 더불어와 민주당을 위해서 그 글씨 체애들을 하고 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분이 쓰신 글씨가 1등 했어요. 조사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분 글씨를 일단은 채택을 하는데 명절 때나 특별한 경우들에 이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분 글씨로 만든 로고는 아마도 우리 이번에 설 되면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신 분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재준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 회장이고요. 한글 글꼴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글에 관련돼서는 논리라든지 철학이라는 것들 아주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한글을 분석하고 한글 이 사랑과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 거의 가장 대표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한재준 교수님하고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는 김주성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에서 이제 기획 정책을 맡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비닥이라는 이 시각 디자이너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차기 비닥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디자이너인데 이분하고 또 한 분은 옆에 이분이 하신 작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에 계신 홍보실에 계신 디자이너와 이제 여기 홍보를 도와주는 외주 업체들이 함께 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당면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렉션을 합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해주십시오. 여기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디렉션 역할을 했는데 민주 60의 이 로고 지금 이 로고를 쓰신 분이 지금 이 장병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네 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맨 앞부분에 칼리그라퍼 강병인 씨가 계시고요. 그리고 디자이너 장병인 씨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두 병인과 더불어 이번에 일을 했다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이 일을 하기까지 열흘 동안 마지막 3일 동안 거의 다 같이 밤을 샜어요. 메시지로 같이 일하면서 어제는 모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한 작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강병인 씨 작업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번에 이것이 그냥 쓱 써서 마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는 글씨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글씨를 앞뒤 글씨를 조금씩 크기 조절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 완성도를 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애를 써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상이 그 강병희 선생님이 이제 스케치했던 것들이고요. 이 두 번째는 아까 서울여대의 한재준 교수님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그 6번, 5번, 6번 디자인을 하신 분입니다. 로고를. 근데 이분은 6번에 너무나 그 애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6번을 갖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시고 저 위에 방패연을 갖고 이제 저걸 디귿자라고 하시면서 저걸로 이렇게 바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끝까지 집착을 하시면서 저 안을 이제 어필을 하셨는데 저는 저 안을 이제 최종안으로 이렇게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글자들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더불어와 민주당 앞에 더불어는 아까 강병희 선생이 쓰신 거고 뒤에 민주당은 한재준 교수가 쓰신 거고 둘을 이제 합해보는 작업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도 바꿔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이게 디귿자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문 대표님은 6번 좋아하셨어요. 6번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6번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한재준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2번을 아주 2라는 글자를 또 신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뭐 점 하나도 함부로 찍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총선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분 보면 여기 이 디귿자가 이제 연이 돼서 바람에 날리는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주성 교수님, 다음 차기 그 비닥 회장이신 이제 김주성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3번, 4번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조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결국은 아까 제일 먼저 보셨던 그 민주의 바람, 민주의 깃발, 미음자를 이제 최종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1번, 이 맨 위에가 1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번 작업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게 그 6번, 5번과 1번이 합해진 글씨입니다. 이런 글씨.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또 이제 스터디가 되었고요.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위에 글씨는 5번 글씨고 밑에 글씨는 6번 글씨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재준 교수님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김주성 교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그 로고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24시간 동안 우리 당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이제 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단 24시간 동안 12,000명이 이
분들이 여기 의견을 표시해 주셨고요. 제 페이스북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맨 위에 있게 지금 1등, 강병희 선생님의 칼리그라피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6번, 맨 아래 것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이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3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번 안을 이제 은 대표님 좋아하셨고, 그러나 또 다른 국회의원들 전체 분들은 5번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5번은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용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좋고요. 그리고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주자 같은 것 글씨들이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글씨입니다. 제가 여기 이런 부분들, 이 지읒자를 이런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당자에서도 여기 이 각도 이런 각도들 굉장히 매력적인 글씨였고요. 그래서 여기 더의 사선과 어찌 보면 이게 뭐 응팔체라고들 얘기를 해요. 거기 보는 이렇게 옛날 글씨 간판체 같은 느낌이 뜨는데 자세하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굉장히 감각이 많이 개입이 된 글씨입니다. 이 5번 글씨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글씨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1번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게 5번 글씨입니다. 이것도 하루하루 매 시각 조금씩 수정을 해서 했고요.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할 때 사람들 반응이 뭐였냐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정도 하려고 여태 했느냐 이런.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디자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요리가 돼서 나오는 것이니 그때를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말 저까지 전문가들 5명이 모여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완성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는 잘 안 했는데, 이렇게 1번과 5번 안이 섞인 이런 안들도 나중에 활용을 할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요거는 4번 안과 다시 5번 안이 섞인 겁니다. 민주가 이 플러스 같은 느낌이 오죠. 더불어가. 그래서 그 뜻을 함께 실어준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결정한 그런 안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더불어민주당 5번 안으로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다양하게 쓰려고 합니다. 이게 글씨가 많이 볼드하기 때문에 색상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색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이 밝고 뒷부분이 진하게 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앞부분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둘을 바꿔서 글자가 길지 않게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이쪽에서 늘 제가 이게 보여드렸듯이 이 더불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까지 점진적으로 색이 진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쪽이 그동안 또 익숙해져서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크를 어떤 걸로 쓸 것인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민주의 미음으로 만들어진 깃발을 보셨죠? 그 깃발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이 파란색이 있지만 이것이 휘날리기도 하고 저렇게 방향을 갖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때로는 깃발로 때로는 창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 4가지 바의 이 뜻하는 바를 말씀드렸죠.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색상이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저 마크의 조합을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될 수 있고,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활용할 로고는 이런 안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깃발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깃발은 개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그 개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4가지 컬러죠. 그 깃발을 이룬 4가지 컬러가 이제 늘어나서 이 테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는 노동자와 더불어, 저 노동자 글씨도 강병인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노동자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또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원에는 컬러가
그 네 가지 컬러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여덟 가지의 컬러가 이렇게 레이어가 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아까 1번의 글씨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 고3 어머니와 더불어 민주당 어떤 뭐 행사도 그렇고 어떨 때도 이것이 이 네 가지의 컬러 바로 만들어진 조화들이 마음껏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단 10일 동안에 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제가 마지막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총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이제 나가시는 그 국회의원분들이 사용하실 명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당의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의 벽면의 현수막들도 이 뒤에 이제 이 민주의 깃발의 컬러와 이 형태들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을 하면서 이제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본인 사진이 나오고 뒤에 뭐 홍길동과 더불어 누구누구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이제 2번 글씨들이 이제 한쪽에 또 들어가겠죠. 2번은 이제 오늘부터 또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열흘 동안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그 안이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이런 디자인들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대표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지금 이 심볼이 가장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지금 이 두 디자인을 놓고 이 활용성에 대한 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